역할을 하고, 네. 그러면은 좀 이어서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도치와 푸풍이가 각각 루트 계정을 한 개씩 가질 수 있고, 대신에 유저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맞나요? 사실 이런 깊은 개념까지 들어가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긴 한데, 유저나 방금 말한 그룹이나 폴리시나 유저나 이런 것들은 각각 만들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늘리려고 한다면은 AWS에 문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방금 각각 루트 계정을 한 개씩 도치와 푸풍이가 각각 루트 계정 한 개씩 가질 수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도치님이 루트 계정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푸풍이님이 루트 계정 하나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유저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 DA에선 다루지 않아요. DA에선 다루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AWS에서는 계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정을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계정을 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을 관리를 한 게 바로 이 AWS 조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룹, 폴리시, 유저, 롤, 여기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걸 다 다루기 위한. 그래서 이런 매니지먼트, 관리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도치님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이 부풍이님의 계정을 이 AWS 조직이라는 거 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조직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또 나중에 이게 IAM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지금 좀 간단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위로 다시 돌아와서 질문은 이제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질문을 따로 또 다른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얘기를 좀 이어가서 이 그룹이랑 유저 그리고 롤에 대해서 방금 귀찮을 거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운반자한테 작업자, 관리자, 확인자 권한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권한을 다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신입이 DB를 다 날린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생각을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이 운반자, 작업자, 확인자,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역할에 맞는 권한만 부여해서 그것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운반자는 운반에 대한 지식밖에 몰라요. 이 작업자는 작업에 관한 지식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확인한 지식만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운반하는 작업, 그리고 집을 짓는 작업,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자기는 잘 모르니까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상위보다 상위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이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운반자를 잘라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 사람은 확인자니까. 사실 확인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운반자를 자르거나 이 운반자를 작업자로 옮기던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바로 AWS 말하는 최소 권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는 어떤 뭐 사용자가 될 수 있고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만 부여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이 DB에 대한 권한을 다 줬어요. 한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 DB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답이 없겠죠. 물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안이라는 영역이 또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저를 실질적으로 저희에 있는 조직에서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이 사용자를 탈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DB에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유저의 원래 계획된 것보다 오버된 권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악용을 할 수 있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권한을 막아두는 겁니다. 네. 이게 권한의 제한이에요. 저는 방금까지 권한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MFA라는 것이 있어요. MFA는 뭘까요? 이거 은근히 쉽습니다. MFA는. 보조 보안 프로세스. 마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욕 아니에요. 예. AFK 아닙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밀프 아닙니다. 네. 밀프 아니고요. 네. 뭐 멀티팩터 오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용어 자체는 외울 필요 없고 저희 게임 많이 봤으면 알 거예요. OTP 아시죠? 예. OTP 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저희 뭐 애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알 겁니다. 애플에서 뭐 계정 로그인 하려고 봐요. 뭐 구글에서 뭐 해서 로그인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구글 계정에서 인증을 해주세요. 애플 게- 기기에서 인증을 해주세요. 하고 번호가 뜨죠. 이게 멀티팩터 오티피케이션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MFA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 간에 실제로 이 아이디를 만들고 패스워드를 생성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게 탈취됐을 때 답이 없어요. 보안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에서 2차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MFA입니다. 그래서 AWS에서도 이 각 유저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만들게 할 수 있어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안전한 거는 이 MFA죠. 이 유저를 사용하게 할 때 이 MFA를 적용시킨다. 뭐 루트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MFA를 적용시키면은 이 유저나 아니면 루트 계정이나 뭐가 탈환되든 간에 이 MFA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들어갈 수 없겠죠. 네. 그걸 위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IAM에 대한 보안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보안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따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 IAM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추적해서 조정할지에 대한 개념들도 별개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IAM이라는 게 권한을 제한, 아니, 분배하고 제한한다고 했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보안적으로 지키느냐라는 겁니다. 이 권한을 분배하고 제한하는 이유도 이 AWS 내부적인 보안을 위한 거예요. MFA는 외부에 의한 문제를 보안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한을 분배하고 제한하는 거는 이 IAM 말고도 사실 다른 데에서도 이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예. 다른 리소스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각 리소스들이, 서비스들이. 예. 그리고 제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SCP라든지 이거를 계정 단위로 제한하는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AWS에서 결국에 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거는 굳이 이 IAM이 아니어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AWS를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는 데에서 어떤 걸 원하느냐. 저희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했으면은 이 추상화라는 게 말할 거예요. 이 추상화. 즉, 하나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좀 더 상위 개념에서 다루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AWS에서는. 이 여러 가지 갈래가 나뉘게 되면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 보네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따로따로 이 개별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가도 그래요.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IAM을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대로 보통 기본적으로 다른 서비스들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S3라든지 뭐 DB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비슷하게 이 IAM에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개념처럼 관리에 용이하게끔 그리고 보안적으로 제한을 걸 수 있게끔 최소한의 그 역할만 기능할 수 있게끔 그게 이 AWS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기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상이고요. 질문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잠시만요. 거의 다 끝났는데. 좀, 다시 초대를 한번 드릴게요. 다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타임을 받아볼게요. 한 10분 정도. 롤과 권한의 차이가 조금 헷갈립니다. 음, 롤과 권한. 어떤 부분이 헷갈리시죠? 일단 그거부터 조금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 오셨네요. 아, 네. 부모님, 거의 마지막 그 질문할 때 들어오셨는데, 그, 이거 영상은 올릴 겁니다. 예, 영상은 올릴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고, 일단 질문 하시는 거, 일단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생각은 권한의 접근, 읽기, 쓰기, 이런 거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롤도 비슷한 것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부족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롤이 사실 처음 접하실 때 살짝 헷갈리는 개념이긴 해요. 헷갈리는 개념. 어? 유저랑 그룹이랑 폴리시. 그렇죠. 퍼미션이죠. 예. 근데 권한은 이 퍼미션이라는 거, 그 권한은 이 그룹 개별적으로도 부여 가능하고 유저 개별적으로도 부여 가능합니다. 예. 그 단일의 권한에 대해서 그거를 개별적으로도 다 부여를 할 수 있어요. 그룹이든 유저든 롤이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웬만하면은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폴리시,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폴리시란 걸 통하지 않고 이 개별적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권한을 이 유저나 그룹이나 롤에 부여를 했는지, 네. 그거를 잘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룹, 그거를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만들 때에는 이 폴리시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폴리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개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 폴리시란 부분에서는 AWS에서 관리를 하는 폴리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 AWS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AWS에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그 고객이 관리하는 거, 커스터마이즈 예, 해서 관리를 하는 거. 두 가지로 보통 나뉩니다. 예. 근데 AWS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 커스터마이즈를 사용을 해서 관리하는 영역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에서는 이 AWS 관리,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관리 하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을 부여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도치님이 그 질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갑자기 많이 참여를 해주시는데, 아,
잠시만요. 이 한 분 더 들어오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끝날 때쯤에 지금 많이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나서 영상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네,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은 좀 질문을 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 가지고, 봐주셔도 되고, 나중에 영상으로 봐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도치님에 대한 질문을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은, 음, 이 롤은 얘 자체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롤은 한국어로 역할이죠. 이 역할, 이 롤이랑 이 폴리시, 퍼미션, 그리고 뭐 유저, 이 그런 거 별개로 봐주셔야 돼요. 이 롤이라는 거는 이 여기에다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 역할을 가지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에 대한 유저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커스터머, 고객이라든지가 이 권한을 통해서 AWS 서비스에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주는 것, 역할을 하는 것, 이 역할이에요. 그렇죠. 권한이 들어간 상태의 역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유저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유저는 그 사용자라는 개념이고, 얘는 사용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용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역할 자체를 그냥 뜻하는 거고, 이 역할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면은 이 역할을 어디서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이 역할을 부여한 서비스에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권한, 부서를 쓸 수 있다. 역할, 임금, 기밀상공. 아, 뭐 그렇게 부여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좀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 다수의 계정을 하는, 이건 좀 화면 공유를 조금 해서 좀 짚어야 돼요. 아, 그게 안 보이나 보네요. 그 채팅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잠시만요. 다시 화면으로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채팅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닙니다. 음, 일단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 AWS는 조직처럼 다수의 계정 환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 그리고 유저는 계정의 귀속 되기 때문에 A, B, C 각각의 계정 환경에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A, B, C라는 별도의 유저로 로그인을 해야 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롤로 개발자, 손님, 권리자 등의 변화를 만들어 해당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유저로 하는 거는 IM 유저의 계정을 열어주는 거랑 유저의 계정을 열어주는 거랑 롤로 계정을 승인하는 거에 차이가 있느냐? 매우 조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계정을 승인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유저를 하나씩 만드는 거랑,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주는 거랑, 이 롤을 그 계정에서 만들어서 이 롤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맞으신가요? 부통님? 아, 실질적으로 저 두 개가 할 수 있는 차이가 있네 싶어서. 이거는 관리 측면입니다. 방금 계속 이 관리에 대한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거는 실제로 실무에서 조금 다뤄지는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실무에서는 모든 유저들이나 뭐 그런 AWS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뭐 결제라든지 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추적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MGMT, 관리한 계정을 따로 하나 둡니다, 보통. 그리고 관리하는 계정에서 A, B, C, D, E, F, 뭐, 브라브라브라 라는 기능들이 각각 서비스에 따라서 나눠져서 운영이 되겠죠. 네. 이거는 AWS 조직에 관한 개념입니다. 네. 지금 그 전에 말씀드린 개념이 조금 살짝 달라요. 약간 맛보기식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푸풍이님 어, 어떤 게 문제인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푸풍이님처럼 유저를 A, B, C, D, E, F에다가 개별적으로 다 만든다고 쳐보세요. 관리자, 개발자, 그리고 뭐 손님, 그러니까 게스트라고 할게요. 네, 게스트. 이거를 A, B, C, D, E, F 다 만듭니다. 네. 여기도 뭐 관리자, 개발자, 게스트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을 다 따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A에 대한 이 관리자 그룹, 개발자 그룹, 게스트 그룹을 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도 또 벌써 20분이 남았네. 그러면은 얘네들에 대한 유저들을 다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B도, C도, D도, E도, F도 전부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근데 롤이라는 개념을 부여를 해볼게요. 예. 관리자라는 롤을 만들었어요. 개발자라는 롤, 게스트라는 롤. 예. 이걸 다 이렇게 A부터 F까지 만든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저는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면 돼요. A에 대한 관리자, 개발자, 게스트. 그거를 A부터 F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그룹이라든지 유저라든지 거기에다가 이제 이 폴리시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이 폴리시를 부착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는 A에 대한 만약에 그 폴리시를 부착을 했어요. A에 대한 그 관리자에 대한 그 접근 권한을 예.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다고 치면은 여기에는 유저는 A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부터 F까지의 관리자에 대한 폴리시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룰을. 그러면은 이 유저는 이 폴리시만 이 그룹에다가 부착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룹에다가. 관리자 그룹에다가 A부터 F까지의 폴리시. 그 롤에 접근할 수 있는 폴리시죠.
관리자 그룹에다 부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폴리시를 부착한 것만으로 얘는 A부터 F까지의 그 룰로 접근을 해서 이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저로 관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유저가 한 명이 추가가 되면 A부터 F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유저를 다 개별적으로. 지금 일곱 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곱 자의 관리자를 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조금 삭제되는데. 잠깐만. 조금 삭제되는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신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관리 측면이 이것도 동일하게. 네. 대답이 됐으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6분 남아가지고. 짧게, 짧게 빠르게 끝냅시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그냥 개별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없다고 지금 일단 보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6분 남았는데, 6분 동안 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따로 답변을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놓으신다고. 어, 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제 다음 걸 들어갈 거고요. 네, 다음 거는 네트워킹입니다. VPC 라우트 53. 이 부분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 있냐. 여기 강의에서는 여기 있어요. 얘도 뒷부분에 있습니다. 어, 따지자면은 강의에서는 여기까지네요. 여기서 크게 양은 별로 안 돼요. 근데 다음에 이걸 다루고 싶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 AWS에서 뭔가를 만들고 쓰려면은 이 VPC라는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VPC 내에서만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IAM이 이 AWS에서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네트워크인 같은 경우에는 구성에 대한 가장 처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집 부지를 구매를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집을 지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집을 지을 부지를 구매를 하는 게 이 VPC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네.